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비주원 선생님이 계셨다면 제가 덜 힘들었을 텐데 어쩔 수 없지요. 트렌드를 따라가시니까 인플루언서시거든요. 보자. 살려줘요 셰프. 예, 단문 2번입니다. 모모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두 번 다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신호부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눈에 잘 띄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겠어요. 네 놈은 누구냐? 뭐? 우리 편이라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날 믿을게.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모모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여기. 모모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용서하십시오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성립이 안 돼요. 그거 빼곤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뚱맞게 첫 대사 나오고 나서부터 당위성이 사라진 퍼즐을 둔다라는 건 그냥 이 문항을 말아먹겠다, 그냥 제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살려줘요 셰프님. 네, 못 살려드리겠네요. 네, 그럼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촌놈 단문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기니까. 혈기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분에 빠진 얼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잘! 청주촌누님 좋아요. 이런 에너지도 좋고 이 속도도 좋고 이런 광결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못 살린 게 있어요. 이 캐릭터가 뭔지 아시죠? 모르나? 아셔야 될 텐데. 멋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기가 있지만 멋있어야 돼. 지금은 멋이 없어요. 조연이 돼버렸어. 그 화에 불을 지피는 트리거 역할이 되는, 그렇게 하다가 주인공한테 맞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얘도 얘만의 사연이 있고 얘만의 멋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일단 멋있어야 돼. 그 광기 속에서 멋있어야 돼.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광기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니마이, 주인공 계열의 멋스러움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느낌들이 사실은 이 지문에서 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광기만 있었다. 그거를 좋게 보면 오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지문 이렇게 두 가지를 처음에 제시를 해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을 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0대가 진짜 카리스마 있고 되게 음산하고 굉장히 무게감 있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와줘야 돼요.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자, 이러면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이렇게 차라리 나와줘야 돼요. 확실히 극명한 온도차가 느껴져야 되는데 앞에서 역시 그랬나 해놓고 엔데버, 첫인상 이렇게 가면 똑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계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즉 도라이만 되는구나. 그럼 정상이 안 되네 얘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비님의 단문 1번입니다. 칸지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좀 더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칸지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아왔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소인들이 알고 있는 칸지로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그 옛날 함께 웃고 됐어요? 슬퍼했던 것도. 자, 뚜비 씨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캐릭터 해석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요 첫 번째 문항을 들려준 이거를 이제 파일을 보내주신 분들의 대다수가 처음에 되게 여성성이 강조된 느낌들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일단 칼을 항시 들고 다니고 무사라는 이 직업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이지만 수많은 사내들과 같이 어떤 전장을 같이 보냈었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말투에서 오는 좀 거침이라든가 좀 더 확실하게 맺고 끊음을 가져가는 명확한 어떤 결단력 또는 그런 성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왜 그게 전반부에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연기 플랜을 이렇게 짜면서 만들 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는 첫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이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뒤에가 궁금해지면서 그거를 더 듣게 되는데 앞에 인물과 뒤에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또는 앞에서 너무 여성성이 강조된 여성적인 표현으로 가주면서 뒤에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받아서 표현되어지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문항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이 캐릭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감정선의 표현들이 좀 더 맺고 끊음이 명확하고 사내대장부 못지않은 표현들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표현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더 여장부다운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들이 확 들어오진 않네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또 제가 직접 아이 투 아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소니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라 이게 확실히 의미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 자체가 앞에서부터 캐릭터라이징 자체가 연기적인 플랜이 정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 우리가 대부분 소개팅이라는 걸 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첫 느낌, 첫 인상, 첫 대화에서 거의 70% 이상이 좌우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내가 갖는 호감도가. 마찬가지로 연기도 똑같습니다. 이 문항에서 어쨌든 이거는 내가 뽑히기 위한 합격을 하기 위한 연기 파일이어야 되잖아요. 첫 느낌이 확 좋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좋게 들어온다는 게 소리가 예쁘다, 발음이 좋다, 발성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연기 자체가 좋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어떤 일관성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 단문 1번.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귀니까. 혈귀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돈에 빠진 널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된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자, 자, 자. 응? 우리 땅거북 씨, 좋아요. 내 취향은 아닌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예.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취향이 보편적인 취향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니까 제가 추구하는 쪽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성을 띠고 있어요. 전형성을 띠고 있고 근데 그 전형성 안에서 잘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빵. 칸조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칸조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오케이. 모든 건 환상이고 자, 문어빵 씨. 오늘의 이 단문 오마카세를 진행하면서 몇 안 되는 손가락에 꼽는 칼로 누군가를 벤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베는 걸 굉장히 초심자가 베듯이 지금 뱄어요. 초심자 아닐걸요? 이 말은 결국 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캐릭터의 서사와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아셔야 됩니다. 뭐 연기적인 표현에서 호흡을 쓰는 부분들이라든가 본인이 잡은 감정선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이냐라고 물어봤을 땐 글쎄요. 물론 연기의 정답은 없다지만 보편적 기준점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라든가 이 문항에서 듣고 싶은 포인트들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이번엔 제이지님의 단문 2번입니다.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모든 것에 절망하고 흘러가는 가을 구름조차 지겹게 느껴지던 그날, 다캅이란 절도범을 잡고 기세등등한 널 보았다. 그날부터 넌 나의 희망이 됐어. 7년 전에 너무 겁이 나서 너한테 산채로 잡히고 말았지.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인생의 막을 내리는 방법뿐이야. 드디어 기다리던 이날이 왔다. 내가 출소한 후 만사제 쳐놓고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네 정보를 캐고 다녔어. 왜냐고? 뻔하잖아. 이제 끝내고 싶어. 제이지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아닌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줘도. 근데 이제 호흡이 좀 짧아요. 보통 요런 애들은 더 호흡을 많이 써야 돼. 더 호흡을 많이 써서 끝발음까지 그런 에너지를 유지를 좀 계속 시켜주는 느낌을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더 해줄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끝까지 밀어주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리들은 다 맛을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은 끝났으니까 디저트 타임으로 이제 여러분의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우시우님, 캐릭터로 커버치기 괜찮을까요? 뭔가 이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커버치기. 개인적으로 중장년 캐릭터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되묻고 싶네요. 중장년이 아닌 캐릭터는 자신이 있나요? 자, 확실히 장년 캐릭터라면 아예 할머니로 가서 그나마 나은데 중년 캐릭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유. 지원 파일에서도 50대 캐릭터를 뚱뚱한 캐릭터로 커버치듯 연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꼼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건 꼼수가 아닙니다. 비겁한 편법입니다. 시험에서도 중년 캐릭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편인데 괜찮은 걸까요? 본인이 얼마만큼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 최종 직전까지 갔었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성우가 안 됐다는 뜻이고 결국은 커버치기를 했기 때문에 성우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네요. 뭘 자꾸 커버를 쳐요. 커버치기는. 중장년이 안 되면 내가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내가 그냥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본인도 결국은 어느 순간 중장년이 될 것이고 본인의 중장년을 가장 많이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게 부모님이거든요. 아니면 친척들. 왜냐면 다 그런 소리적인 카테고리나 표현들 자체가 다 비슷한 조상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좀 관찰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0대 캐릭터를 뚱뚱한 캐릭터로 커버친다는 거 이거 50대는 다 뚱뚱합니까? 다 뚱뚱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좀 더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중년 또는 장년층, 뭐 장년은 뭐 할머니로 간다고 치고 중년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녀회장 또는 그런 통장, 반장, 또 어머님 계열들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녹음 파일에 침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립 노이즈 얘기하는 거죠. 일단 녹음 전에 단 거 드시지 마시고요. 녹음 직전에 뭐 드시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침샘이 발달해서 계속해서 이 노이즈가 항신한다. 그럼 일단 앞서 말한 뭔가를 녹음 전에 먹지 않는 것과 단 거 먹지 않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좀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저거 뭐야 그거 레몬 껍질인가 귤 껍질인가를 이렇게 입에 조금 물고 있다가 빼고 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장년층을 표현할 때 목소리와 화법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멍청한 질문을 목소리는 여러분 중1 때 변성기가 온 이후로 저는 이 목소리가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14살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한 며칠 더 자면 불혹인데 그럼 벌써 몇 년이야? 거의 뭐 20년 넘게. 그럼 여기서 20년 더 지난다고 해서 제가 뭐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뭐 새우와 맞다이를 까고 대왕 오징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바닷바람에 소리가 이제 막 걸걸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나이가 60이 돼도 이 목소리일 겁니다. 그 말은 목소리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리적인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또는 조금 더 젊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에서 오는 소리의 시작점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화법이죠. 말투예요. 말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위 꼰대 그런 말투 같은 걸 할 때 야, 너 저기 아유 자식이 너 뭐 그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유 정말 진짜 야 가서 비타 500이나 좀 가져와봐. 아이 참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중1 때 썼겠습니까? 이런 말투를 제가 중1, 중2 때 선생님 제가 말입니다. 좀 장래에 어떤 요즘 이러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 연령대에 맞는 말투라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죠. 고맙습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확실한 거 KBS는 FM으로 치면 밤 10시에서 11시 이후에 하는 클래식 오디세이 또는 클래식과 함께 이런 데서 나오는 자 오늘은 G장조 G선상의 아리아 3번
뭐 4개의 뭐 가을을 듣고 오셨습니다. 요런 재질이 기본 재질이에요. 그 재질에서 이제 연기적인 표현들이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계열들의 느낌들이 있고, 투니버스는 이제 소위 저는 이제 후배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지망생 친구들을 만날 때 투니는 이제 CJ 계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니가 지금 신비 아파트 유니버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작 애니 지금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확실히 KBS나 EBS에 비하면 확실히 애니적인 느낌이지만 조금 더 애니 쪽에서도 맑고 좀 청아한 느낌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좀 깨끗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고, 대원은 그냥 신주쿠 삿포로로 가야 됩니다. 예. 그냥 외놈이 돼야 되죠. 여러분 외놈이 되십시오. 뭐 외놈이 되기 싫다 그럼 제일교포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예, 제일교포 한 3세 정도는 돼줘야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고, EBS는 확실히 그 교육방송공사의 느낌, 소리에서 느껴지는 교육적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이렇게 교육적이야라는 그런 그 톤앤 매너가 있거든요. 그런 쪽 계열들이 좀 많이 EBS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또 대교가 있는데 대교는 저도 잘 몰라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에 대한 꿀팁.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증인 애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웃음은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웃는 건 우리가 코미디 빅리그나 뭐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진 개콘이나 또는 무슨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라든가 이런 정말 재밌는 걸 봤을 때 오는 웃음과 연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웃음이 다르거든요. 이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웃음은 사람마다 그 하루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오버했다. 그럼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도 계속 NG가 나서 이걸 넘어섰다. 그럼 그날 그거 못해요.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도 안 나와요. 이 웃음의 허용치 용량을 늘리는 거 플러스 다양한 웃음소리, 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뭐 캐캐캐, 뭐 쿄쿄쿄, 뭐 원피스에는 또 이상한 웃음도 많잖아요. 뭐 카카카, 뭐 그라라라라, 뭐 이런 다양한 의성어들을 통해서 웃는 그런 것들을 정말 다양한 리듬들로 표현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트레이닝하지 않고서는 안 늘어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웃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평상시에도 좀 많이 웃어버릇해야 됩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많이 웃으십시오. 네. 트레이닝법 중에 한 연습 실제로 하셨던 방법? 그냥 웃어야죠. 예, 뭐 무슨 트레이닝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웃어 제껴야 됩니다. 오늘은 하를 조지겠다. 그러면 하하하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10년 전만 해도 악역들은요. 그 아이유의 3단 고음 마냥 3단 논법으로 웃음이 항상 3단으로 끝났습니다. 로 끝났는데 요즘은 애들이 미쳐가지고 5단 아니면 7단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더 많이 길어졌죠. 보통 이런 웃음들을 할 때 거의 한 호흡으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호흡, 웃음 훈련 자체가 나의 호흡 발성과도 다 연관지어져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은 하로 조진다, 내일은 뭐 히로 조진다, 뭐 오늘은 캐로 조진다, 뭐 오늘은 흐로 조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좀 바꿔가면서 운동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루틴을 만들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억양과 톤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옵티냐 더빙이냐. 사실 둘 다예요. 이게 왜냐면 또 너무 옵티로 가면 내가 연기할 때 그 일본 어조가 나와요. 네 해야 되는데 네 뭐 하이 요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적절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원래 정서적 감성을 좀 보려면 사실 일본의 독립 영화들을 많이 보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대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 위주로 봐야 되니까, 대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애들은 지구 지키거나 부시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특촬물들, 뭐 프리큐어 이런 변신 소녀물, 그리고 유희왕 카드 배틀류, 이런 그 대원에서 이루어지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표현되어지는 표현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디쉬를 거의 프랑스 코스 요리 스타일로 겁나 오랫동안 맛을 봤습니다. 취할 것 같고요. 디저트까지 질문 같지 않은 질문과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질문까지 해가지고 아주 급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원 공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준 부분들이 정말 이번 공채에 정말 꼭 필요한 코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를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실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기 쉽게 저와 연기를 가지고 경합을 벌였을 때 저와 비등해야 요 문은 요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라고 제가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들으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고인물로 갈수록 연기들이 정형화된다.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고이지 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잘해야 되고요. 저도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진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베스트다. 이 이상은 어떻게 해도 안 나온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할 만큼 하는 걸 안 해서 아쉬움이 남고 또 떨어졌어. 어떻게 붙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거는 결국 운에 기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운이 여러분 인생에 존재한다면 차라리 그 운으로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사고 10억 이상 당첨이 되면 저에게 1억만 떼어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 운을 여기에 쓰려고 하지 말아요. 그 운은 차라리 복권 사는 데 쓰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쟁취하세요. 쟁취해야죠. 그리고 연기들을 쭉 들어봤을 때 이렇게 확 되게 신선하거나 이건 뭐지 되게 이상한데 이런 건 없었어요. 다 뭔가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다. 근데 이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음색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초급반이건 중급반이건 고급반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은 주어지는 정보들은 똑같기 때문에 해석되어지는 부분들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소리로 표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과 다른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해석은 같이 할 수 있지만 풀어내는 화자가 어떻게 풀어냈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 되잖아요. 똑같은 걸 팔더라도 이마트에서 파느냐 다이소에서 파느냐 백화점에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걸 팔 때 다이소로 가지 마세요. 이왕이면 백화점 명품관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부터 길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물론 합격이겠지만 요즘은 많아봤자 2-3명 남녀 각각으로 봤을 때 많아봤자 2-3명 뭐 적으면 1-2명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수석 차석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해의 그 시험에서. 그렇다는 건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어디선가 지금 이 공부와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남녀 합쳐서 4,0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그 4,000명 중에 1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짱 먹고 오셔야 됩니다. 1차를 통과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운 때문에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실력으로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소위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일장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 일장들끼리 모여서 자 이제 전국구 통 가르자. 전국구 짱 누군지 겨루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합을 붙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에 1장, 2장, 3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전년도 1장, 2장, 3장들이 버티고 있고 결국은 거기를 벗어나서 야쿠자, 삼합회, 마피아에 들어간 조직원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지금 시험들 자체의 횟수도 적고 이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분명 매너리즘이 와요. 이게 어쨌든 계속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그러면 내가 쭉 공부를 하다 매너리즘이 오면 좀 쉬어요. 가서 좀 이렇게 산도 보고 여행을 다니십시오. 어디 그냥 전 돈 없어서 여행 못 가요.
그럼 그냥 걸어가요. 걸어 2다리 있잖아요. 걸어가면 되지. 그러면서 자꾸 본인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이 공부는 그런 식의 공부예요. 그리고 이게 수학, 과학처럼 어떤 것을 증명하고 결과값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정답이라는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수치가 매번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듣는 그 시간대마다도 다를 수 있고 이걸 오전에 듣느냐, 오후에 듣느냐, 저녁에 듣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항시 언제 듣더라도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연기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내 연기 자체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연령대를 표현을 하건. 전반적으로 그런 연령대의 기복이 없으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방식들을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며 그 줄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줬구나. 그럼 상대방도 받았어.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합격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간까지 여러분 스스로들에게 계속해서 되물으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못하는 후배 원치 않습니다. 연기는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못했어요. 근데 못하는 거랑 아예 그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혼자서 멀티버스에 가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현존하는 세계 안에서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문 오마카세 이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밤 번외편. 자, 오늘의 단문 중에 저에게서 그나마 반고리관에서 피를 덜 흘리게 하셨던 2분을 선정하여 기프티콘을 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반고리관을 그나마 덜 혹사시켜 주신 청주 촌놈님과 김아친님께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